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곤란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요즘은 뉴스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래 정치곤란이야? 아니, 요즘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니? 추미애 장관 봐봐. 너가 저번에 설명해줘서 휴가에 대해선 잘 알겠는데 아직도 휴가가 문제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또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 어디 휴가뿐이야? 다른 음식점에 갔다느니 해외 봉사도 무슨 특혜가 있었다더니 어제 뉴스 나온 것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그냥 안 보게 돼. 아니 무슨 까도 문제가 나와? 사실 그럴 만도 해. 나도 뉴스 보다 보면 짜증이 막 나더라고. 그럴 땐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뭔데? 나한테도 얼른 알려줘. 지금 당장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 조중동이 하는 말은 그냥 걸으면 되지. 와. 그러면 안 돼, 백성공주야.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하니? 정치문단이야. 적폐들이 하는 말은 일단 걸러듣고 봐야 해. 그건 역사 속에서 증명된 과학이야, 과학. 과학은 무슨 과학이야. 진짜야. 너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니, 들어본 적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 생 양아치네. 한 문장만 가지고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안 돼. 적폐 세력이 해온 짓이 바로 이거랑 똑같아. 추미애 장관 봐봐. 추미애 아들이 휴가를 연장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범죄자로 몰아가잖아. 그건 그래. 실제로 무릎 수술까지 했던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걸 사건을 꾸며내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고. 정치 공작? 적폐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1991년 노태우 정권 때는 김기설이라는 분이 분신한 사건이 있었어. 노태우 정권이 학생들의 시위 진압을 하다가 강경대라는 명지대학교 학생을 쇠파이프로 죽였거든.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켜서 분노한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까지 하기도 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자 노태우 정권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 그럼 노태우 정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갑자기 검찰이 등장해서 김기설 열사를 분신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강기훈이란 사람이다. 강기훈이란 사람이 김기설 열사의 유서도 대필했다. 라고 주장한 거야. 아, 이건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유서 대필 사건. 그런데 유서 대필은 좀 밝히기 쉬울 것 같은데 필체를 보면 대충 감이 딱 오잖아. 그래서 검찰은 유서를 국과수에 보내 필적 감정을 받았고 그 감정서를 대필했다는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어. 강기훈 씨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 국가수까지? 그럼 대필한 게 맞나 본데?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12년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어. 2013년에 국과수가 다시 필적 감정을 한 결과 유서는 대필한 게 아니라 김기설 본인이 직접 쓴 거라는 게 증명됐고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 무려 24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지. 그러면 1991년에는 억지로 유서를 대필했다고 우기고 국가수까지 그 조작에 가담했었던 거야? 진짜 너무한데? 그러니까 국과수까지 나와서 대필한 게 맞다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대필한 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어? 그러면 사람들은 운동권이 사람을 억지로 분신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노리고 유서 대필 사건을 일으킨 거지. 24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해. 그동안 강기훈 씨는 사람을 분신으로 내모른 나쁜 사람이 되었고 노태우는 위기에서 벗어났지. 김기설 씨의 의로운 분신은 빛이 발해버렸고 이것 때문에 강기훈 씨 부모님은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고 강기훈 씨 본인도 암에 걸렸어. 오죽하면 그랬겠니? 이런 나쁜 공작 정치를 하던 비인간적인 집단이 바로 국힘당이라고. 아니 30년 전 일인데 국임당 아이고 말 조심해야지. 국힘당이 여기서 왜 나와? 이 유서 대필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가 바로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과 현재 대구 국회의원 곽상도니까 그렇지. 와 진짜? 곽상도 이거 아주 악질이었구나. 좀 더 사례를 찾아볼까? 199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김대중 후보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선거였지. 아하, 유지야 감이 좀 오는데? 너 총풍 사건 얘기하려는 거 맞지? 아쉽다. 이 대선 때 총풍 사건도 있었지만 총풍 사건 말고도 오익재 편지 사건이란 게 일어났어. 오익재 편지 사건? 그게 뭐야? 너 천도교 아니? 천도교?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 동학 말이지?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니? 오늘은 좀 똑똑해졌는데? 그럼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래? 어쨌든 오익재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천도교 교령까지 한 종교인이야.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5년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의 발기인이기도 하고 1997년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셨어. 그러던 중 1997년에 북한으로 망명하셨지. 그래? 탈북한 분들은 봤어도 얼북한 분들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과 정치 공작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번엔 안기부가 나섰지. 대통령 선거를 단 2주 앞두고 오익재가 김대중 후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수사를 시작한 거야. 한마디로 김대중 후보가 빨갱이 종북이라는 색깔론을 편 거야. 북한과 접촉한다. 지령을 받는다. 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 안기부는 재미교포 윤흥준을 매수해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안기부는 오익재 월북 사건이 일어나자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는 팀을 꾸리고 북풍 공작을 기획한 거지. 기자회견도 다 안기부에서 꾸민 짓이었고. 오히려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건 한나라당이었지. 네가 말했던 총풍 사건인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북한 사람과 접촉해 판문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폭로됐어. 좀 얘네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냐? 나는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적폐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명박 박근혜 때도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조작을 하기도 했잖아. 그건 기억나. 국정원에 입사해서 정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댓글 단다는 게 어이가 없네 였거든. 좌익효스라고 유명한 직원 기억나니? 뭐 감금 됐느니 많이 하던 그 사람? 맞아. 걔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 받았다. 진짜? 너무하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이걸 덮으려고 적폐들이 일으킨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지. 사건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는 탈북자였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의 동생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가짜로 증언하게 했어. 진짜 페리나들이네. 이게 끝이 아니야.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 문서까지 조작했는데 이것도 가짜라는 게 밝혀졌거든. 그래서 국정원이 도리어 역풍을 맞고 압수수색을 당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사실을 덮기 위해 북한의 보위사령부가 직접 파견한 간첩을 잡았다고 또 사건을 터뜨렸어. 그런데 유우성 씨도 홍강철 씨도 모두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잠깐만. 이제 정리 좀 해보자. 국정원 댓글 조작 선거 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렸는데 이게 조작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이 사건을 덮으려고 직파 간첩 사건을 터뜨렸다 이거지? 그래 맞아. 적폐들은 이런 식으로 공작 정치를 수없이 해왔어. 그러니까 적폐들이 하는 말은 다 걸러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일단 유심부터 하고 봐야겠는데. 지금도 봐봐.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사실은 뭐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 사실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몰아서 공작한 거지. 윤미향 의원은 어떠니? 정의원 대표니까 조의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걸 가지고 불법 후원금이다, 후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몰아가잖아. 이런 공작에 걸리면 진짜 억울하고 속 터지겠어. 적폐들이 정말 너무하다. 그치? 옛날에 얘네들이 한 일을 보면 지금보다 더한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어떤 사건이 터져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국힘당과 조중동 언론 적폐, 윤석열 검찰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래, 결심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흥하려고 싶지 않다고. 우리 정치도 좀 이런 싸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적폐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공작 정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작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적폐 청산을 해야겠습니다. 백성공주와 정치문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